참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랩터스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eady to Go라는 타이틀을 붙이면서 다시 복귀한 저의 의지와 함께 랩터스의 오프시즌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참으로 랩터스 팬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됐던 이야기였는데요. 결국 구단의 선택은 연속성이었습니다. 바비 웹스터를 내부 승격을 시키면서 유지리가 만든 컬처를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MLS의 사장은 이미 적임자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비 웹스터에 대한 신임을 드러냈고요. 이런 깨달음은 여러 후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구단의 새로운 리더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여러가지 루머들과는 오피셜리 바이바이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유지리 빼고는 거의 바뀌지 않은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단지 명분이었을 뿐이고 유지리가 싫었기에 그냥 쫓아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또 이런 합리적 의심은 바비 웹스터를 향해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단지 구단에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해서 웹스터를 승격시킨 것 아닌가? 사실 웹스터의 그 업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마사이의 업적이지 웹스터는 그냥 심부름만 잘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문들 말이죠. 어쨌거나 구단 측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하기보다는 마사이 유지의 레거시를 유지하면서 현 트렌드에 맞게 좀 더 젊은 웹스터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바비 웹스터가 마사이 유지리의 뒤를 이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사실입니다. 1984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 바비 웹스터, 또 여담이지만 이제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 출신으로서는 리그 유일한 G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리가 떠나는 것과 관계없이 웹스터의 리더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난 드래프트, 유지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바비 웹스터의 선택과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지리의 해임과는 전혀 관련 없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닉 널스 역시 드웨인 케이시의 후임으로서 내부 승격이 되었던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번에도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웹스터 입장에서는 이번이 좀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랩터스 팬들의 기대치가 지금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플레이오프 직행만 되더라도 팬들은 대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단장으로서의 과제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는 이번에 브랜든 잉그램이 들어오면서 트레이드 블록이어는 RJ 베럿을 어떻게 트레이드 시키느냐가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부진했던 하지만 장기 계약으로 묶여있는 임마누엘 퀴클리를 어떻게 부활시키느냐 역시 구단의 첫 과제가 되겠죠. 좋은 선수이지만 애매한 평가를 받고 있는 RJ 베럿을 어떻게 트레이드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바비 웹스터 단장의 수완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웹스터 사장에게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해주자면 랩터스 팬덤은 다른 팬덤들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성 팬들에 시달릴 필요도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지난 시즌 랩터스는 리빌딩이 아니라 달리는 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큰 틀들을 다 짜놓았습니다. 단지 부상으로 제대로 구동을 시키지 못했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이 마사이 유지리의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정리해서 나가느냐, 잘 유지만 하더라도 성공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를 줘도 트레이드나 이런 건 바라지도 않고요. 부상 없이 멤버들이 5할 이상의 성적을 거둬줬으면 합니다. 오프시즌의 토론토 랩터스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드래프트 이후 콜린 캐슬턴이 웨이브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무브가 없었는데요. 참 조용했던 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명 영입한 선수가 있으니 바로 산드로 마무켈라 슈빌리입니다. 이름이 어려우니 앞으로 마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크리스 부시와의 작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승 멤버이자 닉 널스의 히든카드로서 굉장히 많이 중용받았던 부셰이였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3&B 선수로 많이 활약을 했었던 부셰이. 하지만 다르코 라에코비치 감독이 들어오면서 정말 본인의 커리어가 바뀌게 되는데요. 다르코 라에코비치 감독이 볼 무브먼트와 디시전 메이킹 등을 빅맨에게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일드한, 운동 능력은 좋지만 BQ가 살짝 떨어지는 부셰이에게는 잘 맞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코 퍼틀이나 조나단 모보를 보면 라에코비치 감독이 어떻게 빅맨을 활용하는지를 좀 잘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팀에 맞지 않는 선수라는 평가 속에서 애매한 동행을 이어갔던 부시에이. 물론 트레이드를 구단 측이 알아보기는 했지만 카드들이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트러블을 내지 않고 성실하게 크리스 부시에이는 임했고 홈타운 보이자 우승 멤버 그리고 팀의 베테랑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시에이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랩터스 팬들이 그동안 부시에이에게 고마웠던 점이 참 많았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짤막하게나마 그를 언급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온 마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라야코비치 스타일의 빅맨을 하나 영입했는데요. 외곽슛이 가능하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또한 BQ가 좋기 때문에 공격 흐름을 잘 이어줄 수 있고 이것이 그 다르코 라야코비치 감독의 눈에 들어왔던 점으로 보입니다. 반면 부시에이의 장점인 수비는 마무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 켈리 올리닉의 좀 더 젊고 애슬레틱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마무의 영입에 대해서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로바스켓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사실 유로바스켓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언급하긴 좀 조심스러운 게 몇 년 전 헤르난 고메즈가 굉장히 유로바스켓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기록이 있었죠. 네, 헤르난 고메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샘 데커를 비롯해서 헤르난 고메즈 등 랩터스가 오프시즌에 영입했던 백인 베테랑들 다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드로 마무는 이들과는 달리 지난 시즌 NBA에서도 굉장히 활약했기 때문에 좀 좋은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아까 그 두 선수들은 실패한 선수가 마지막 찬스를 랩터스에서 받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산드로 마무 같은 경우에는 미드레벨 엑셉션처럼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썸머리그가 끝나고 이제 단장들로부터의 스틸픽은 누구일까라는 투표에서 이제 콜린 머레이 보이스가 한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1위는 총 5표를 얻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카터 브라이언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레미 린이 얼마 전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은퇴 소식을 밝혔습니다. 린세니티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제레미 린. 운 좋게 랩터스에 합류하면서 우승 반지도 거머졌던 그런 기분 좋은 추억이 있죠. 네, 말년에 EASL도 참가하면서 한국 팬들과도 좀 교감을 나눴던 제레미 린. 의외로 농구 선수로서는 커리어를 길게 가져간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고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9월 29일 월요일에 열리는 미디어데이가 있습니다. 오래된 분들은 아시겠죠? 미디어데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찍고 잘해보겠습니다. 이거 연습했어요. 이런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몇 달 만에 선수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반갑죠. 그리고 10월 7일을 모두 주목하셔야겠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10월 7일 랩터스의 첫 프리시즌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를 시작해서 총 6경기, 작년보다 좀 더 많이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는 랩터스입니다. 네, 이제 시즌이 다가오긴 다가온 모양이더라고요. 벌써 이제 제 통장이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모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시 한번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